가서 그 작년 12월 달에 개봉된 영화 두 개가 있는데 그 국내 영화 그 영웅하고 그 외국 영화 아바타 2 거의 지금 관객이 많습니다. 근데 영웅이 지금 아바타가 지금 한 670만 관객 받고 영웅은 지금 164만. 영웅이 지금 우리나라 국산영화에서 지금 영웅이 국산 영화인가? 예. 아바타. 아바타는 이제 수입. 수입 영화가 그 SF 영화. 일단 한번 보십시오. 조국이 무엇입니까?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안정권이. 네. 이 사람이 안중근 뮤지컬을 한 14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뮤지컬 영화도 나왔습니다. 3년 내에 우리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치하지 못하면 그땐 자결하겠다. 이 영화 배우가 나왔다는 게 이게 어머니를 버려버린 거예요. 안중근이는 영화 배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안중근이 어머니 여기 쉽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뽑아야 돼. 근데 이제 이 뮤지컬 영화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 어머니는 우리가 모르는 여자, 뮤지컬 배우 중에서 잘 모르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싸구려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잖아. 난이. 이건 전혀 안중근이하고 이미지를 버려버렸어. 그냥 일본 드라마가 돼버린 거야. 저분이 주로 이제 여기서 안중근 어머니 여기 중요하거든. 왜냐면 니는 살 생각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내가 주는 이 옷을 입고 절대 니는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살려달라 소리 절대 하지 마라. 그럼 일본에 또 한 번 우리가 죽는 거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엄마가 전해주는데 이 안중근이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노파가 그 순수한 노파가 나타나서 빈약한 기침을 콜록거리는 그런 어머니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순수한 조선 여인의 모습으로 딱 나와야 돼요. 저거는 무슨 저 연기파잖아. 절대 안 되는 거야. 버려버렸어. 조마리아 그 검색. 그러니까 영웅의 저기에 안중근 어머니 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다. 영화도 안 보시는데. 나는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인데 바빠서. 근데 보신 거지.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영화 버려버렸어. 그래서 안중근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배우야. 이 여자가 실제 이런 비슷한 여자를 찾아야 돼. 이 안중근이 어머니와 좀 비슷한 여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맨날 여기 얼굴 가린 여자가 안중근 어머니를 딱 나오는데 어머니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신비감이 없다는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의 어머니 같아야 돼.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그 안중근의 어머니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중근이의 어머니가 혼백이 나타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저 어머니가 처근해 보이잖아. 그러면서 야 너 살려달라. 일본 사람한테 살려달라 하지 마라. 그건 이 대한민국 나 사내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냥 죽여달라고 그래라. 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 할 때 어머니가 일반 배우다가 이거 완전히 버려버린 거야. 내 말 이해가지? 뭐 돈이나 몇 푼 받고 나온 여자가 아닌 이런 비슷한 여자를 수배했다. 안중근이 어머니와 99%가 닮았다. 이래야 이게 영화가 이게 뭔가 늘 정확한 거야. 그게 혼이 빠져버렸어. 누가 이걸 보겠어. 아유 나 딱 보고 실망해버렸네. 이 감독이 이 뮤지컬 배우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메리 안중근이와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안중근이 어머니 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주 허리가 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의 여인이 초췌한 명주 이런 걸 입고 나타나야 돼. 삼배 옷을 입고 나타나서 안중근이한테 영혼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 너 일본에 네가 일본 보고 살려달라고 하면 우리 조선이 다 죽는다. 그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떳떳하게 죽어. 이렇게 엄마가 옷을 주면서 그런 메시지를 탁 전할 때 그 어머니가 우리가 보도 못한 어머니라 해야 돼. 그게 아주 안중근 어머니고.
그 안중근 어머니가 실제 나타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아는 여자가 나타났다면 저게 무슨 안중근 엄마야?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 안 보잖아. 딱 켰는데 뭘 그 여자를 딱 보고 컷 내려버리고. 김재균 감독이 실패한 거지. 참. 교만한 거야 이게. 신비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중근이 어머니는. 안중근은 배우를 썼다 하자. 그래도 안중근 모양과 좀 비슷해요. 분장이. 어머니는 그게 아니야. 완전히 분장을 안 하고 시골 여자의 할머니의 모습으로 안중근 그걸 나타내면서도 절제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 자기 아들에게 대한민국 남자로서 너는 나라를 위해서 그냥 죽어야지. 일본 사람한테 사과하거나 살려달라고 하지 마라. 그 엄마가 그 말을 할 때 그 비장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중근 영화에 그게 사는 거예요. 이야, 놀래버렸네. 실패했대, 실패. 클라이막스는 그 어머니의 그 편지네.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그 어머니가 편지와 오버랩이 돼야 돼. 편지가 이렇게 나오면 어머니 얼굴이 오버랩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영화 배우가 나와 오버랩이 되고 편지가 나오면 되겠나? 그러니까 편지 나와 대사 나와 엄마 얼굴이 나오는데 원래 엄마의 모습 이게 떠야 된다는 화면에. 네? 무슨 이야기? 근데 그게 뻔하지 뭐 그 탤런트 그걸 오버랩해서 나오면 되겠어? 에이구 나 참 감독들 나 참말로 이게 저런 감독들이죠. 잘 들으세요. 그게 정확하게 딱 찍으셨어요. 그것만 얘기를 있었어. 많이 했거든.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많이 울어요. 안중근을 보고 얘가 영웅이 되는 거야. 지금은 영웅이 아니야. 신비감. 탤런트의 아들이야. 그지? 그래 이럴 때 안중근 어머니가 헷갈릴 정도. 이 죽은 어머니가 살아 나타났나? 이 정도의 어머니와 마지막에 그 편지 읽을 때는 안중근이의 어머니의 원래 모습이 오버랩돼.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비슷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던 여자인지 그게 사진이 원래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 그 정도로 비슷하게 분장을 해야 돼. 근데 아까 그 여자 딱 보고 나니까 아유, 이게 무슨 3년 드라마야 뭐야. 아유. 선생님 사실 뭐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뭐지? 근데 선생님 아니,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참 어머니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가 그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에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할비를 온다는 거. 예. 그게 안중근이가 그 만주에 가 있을 때 안중근이는 위에서 최고급 정보를 접한 사람이야. 독립군속에서. 독립군속에 이쪽에 스파이가 있겠어? 있죠. 독립군 안에서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군 내에 스파이가 있단 말이죠. 스파이가 있고 그 당시 이등박문희가 거기 온 목적이 뭐예요? 러시아 재무장관 만나기 위해서 왔죠. 맞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그 정보가 나와.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정보가 나온다니까. 그게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 일본하고의 일종의 간접 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전에 적이라서 독립군한테 정보를 자꾸 준다고. 자기들 직접 없애지 못하고 정보를 주면 우리는 그냥 어차피 나라 망하는 거 식민지니까 자기들은 전투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이등박문희가 그때 온 업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등박문희가 그때 와서 여기서 만주하고 원래 만주 땅, 우리나라 만주 땅을 러시아가 가져갔다가 다시 중국이 그거를 중국에 주느냐 러시아에 주느냐 뭐 이런 판도가 있었어 그때. 그때 그것 때문에 이등박문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 국경. 맞습니다. 그 땅 문제 때문에. 그걸 그냥 중국이 이게 어디다 넘겨줘버리면 일본이 그걸 중국의 그 후위가 있잖아. 거기에서 이 땅을 만주 땅을 누구한테 줘버려. 그때 일본이 결정한 거야. 일본이. 기마일을 쓴 거야. 러시아한테. 기마일을 쓰는 바람에 중국 땅이 중국이 바다를 못 나가게. 러시아가. 일본으로 중국이 못 쳐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소련하고는 어차피 열도가 붙었으니까
중국까지 바다로 나와버리면 예. 앞으로 위험하니까 예. 그 땅을 만주 땅을 러시아에도 줘버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주고 예. 그 중국한테도 안 줘버리고 그 중국은 한 1km 앞에 놔두고 태평양을 바라보고 땅이 막혀버렸어. 중국하고 북한이 붙어버리고 러시아하고 그렇죠. 예. 무슨 결과 우리 만주 땅을 러시아에 줘버리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 예. 그 이등박문희가 와서 그런 이제 사인을 해주고 뭐 하는 거니까.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중국을 다 컷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등박문희가 온다는 소문 다 알고 있지. 예. 그거지 뭐. 러시아에서 그 정보가 나왔다니까. 나가지 예. 러시아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한민족 독립운동가들을 다 공유하고 도와줬어. 예, 예.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안중근 단지비가 어디 있냐면 러시아 영토에 있어요. 예, 예. 러시아 내가 그거 갔었어. 예, 예. 러시아 영토에 있고 거기 조금 오면은 중국하고 경계야. 예, 예. 그럼 그 경계에 가면 러시아 검문소가 있고 양쪽 검문소가 있는데 예. 러시아 검문소 가서 여권 내면은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 예. 여권 줘야 하고 1시간 동안 딱 있으면은 바로 중국 영토로 넘어가. 예, 예. 그럼 중국 영토 딱 입구에 또 검문소가 있어요. 예. 그거 가면 또 1시간 기다려. 그 국회 검문소를 그 안중근이가 손가락 자른 데 있잖아요. 그 예. 거기서 얼마 안 가면 국경이야. 예. 국경이고 그 국경 넘으면 중국 국경이 딱 예.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그래 그다음 바로 딱 넘으니까 훈춘시야. 예. 훈춘시가 금방 나타나. 예. 그 훈춘이 그 경계에 예, 있어. 맞습니다. 예. 경계에 있어. 예. 그 훈춘에서 중국의 끄트머리 예. 지금 그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붙은 자리가 예. 거기 바로 얼마 안 돼요. 예. 두만강. 예. 두만강변해가 예. 중국 영토가 끝나고 예. 거기서 한 1km 후방에는 9km 바닥까지는 러시아 영토야. 예. 그 다음에 북한에서 러시아 가는 기차가 보여. 예. 이렇게 예. 러시아 연결 북한하고 영토가 예. 그 사이에 두만강이 있고 그 한 1km 후방에 중국 영토가 끝이 나버려. 저 만주를 갖다 이등방문이야. 소련에다 줘버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선심성 그 일을 한 거야. 예. 선생님,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그 이제 이등방문이 이또가 그 이제 이또의 말을 그쪽의 말을 보면 이또는 이 1905년 을사늑약을 하면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나머지는 이제 통감 정치를 한다. 그래서 한국을 보호한다는 이제 그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한일 합방에 그 계획은 없었대요. 근데 이토가 죽고 나서 그 정한론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그 다음에 1912년. 근데 이또는 예. 한국을 뭐 어떻게 이렇게 그거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 한일 합방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 예. 그러니까 이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본 사람 중에 그 일본의 그 오리지널 그 일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예. 상당히 국제 외교 관계를 예.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또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예. 좀 특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해서 공부했고 그게 약간 서구적인. 독일 쪽의 경제 이런 걸 정치 이제 비스마르크 정치를 그래 만약 이등박문희가 안 죽었으면은 죽었으면 어떤 면에서 동북아가 예. 어떤 특수한 정치 형태의 통합이 또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이 이등박문희야. 그러니까 일본 정통 그 세력과 이등박문희가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는 우리 이등박문희가 잘한 뭐 특별히 우리 북한이 아시아에서 군수 기지로서는 세계 랭킹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보다도 군수 산업이 북한이 더 앞섰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때. 그렇지. 일본이 북한에다가 전체 군수 장비를 2차 대전 장비를 다 만들어. 근데 그 공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영토가 세계 무기 생산 기지는 첫 번째로 가장 발전된 게 북한이었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어마어마한 군수기지 장비, 그리고 원료가 많고, 뭐 재료가 많고, 거기서 직접 수풍선을 발전해서 전기가 많고, 그러니까 막 그냥
일본이 바라볼 때 그 최고의 전쟁 무기 생산 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 일본이 이등복 어머니가 한반도를 발전시키는 데는 상당히 그 바람에 기여한 거예요. 공업지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북한이 제일 잘 살았으니까. 뭐 그런 공업지대인데 우리는 말이야 전기까지 북한에서 갖다 쓰고 남한에는 쌀 뽑아가는 거, 쌀. 남한 농산물 이거 뽑아서 이제 군수 물자 되는 거. 그걸로 우리는 주로 물자를 대는 쪽으로 썼고 북한은 무기를 대는 쪽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이등복 어머니가 결정한 거야. 이등복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경제에 아주 전문가야. 아주 그 국제적인 인물이야. 근데 이등복 어머니가 없어져 버리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강경군자들이 판을 친 거예요. 이등복 어머니는 약간 좀 외교주의인데 저것들은 그냥 무력으로 일본은 군국주의가 거기는 강했고 이등복 어머니가 일종의 좀 제스처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등복 어머니가 죽고 나서 우리가 탄압은 많이 받았지.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들이 막 본격적으로 잡아 돌리니까 고생을 많이 했지. 근데 만약에 이토가 좀 더 그때 69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토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진주만 전쟁이 안 일어날 그렇지. 그런 사람이. 그럼 무모한 짓은 안 하려고. 그래서 그 땅도 주고 러시아에 땅도 주고 이랬거든. 앞으로 했거든. 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토의 출생 연월일이 이토가 출생 연월일 몇 년이요? 출생은 1841년 10월 16일이고 사망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10월 26일. 그게 11일이지. 11일 1909년이죠. 예. 박 대통령이 1900 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태어나네. 아, 태어나네. 그거 좀 봐봐. 이토 히로부미가 박 대통령으로 이렇게 박정희 연관성이 있거든. 예. 비슷한 게 있어요. 1909년 1917년 11월 14일이네요. 17년. 돌아오고 나서 한 10년 만에 나타나지. 예. 그래서 상당히 닮은 분야가 있어. 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걸 뭐 예사로 봤지, 백공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토 히로부미와 박 대통령의 뭐 그런 것은 외부의 적장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내가 그래서 뭐 말을 안 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중근도 우리 박 대통령과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 박태선. 박태선 장로. 생년월일 시가 똑같아. 예, 시까지. 똑같아. 참 신기하잖아요. 태어난 게.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세 번째 선거할 때, 김대중하고 이렇게 선거했잖아, 나중에. 그때 마지막 했을 때 김대중한테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70만 몇만 표. 그때 박태선 장로 신암촌에서 맞아. 한 90만 표 밀어줘가지고 그래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박태선 장로가 박 대통령의 사주가 똑같아. 그냥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고. 그게 참 그 당시 아이러니하잖아. 그래서 또 성씨도 같고. 성씨도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떨어질 수가 있었어. 김대중한테. 아주 아슬아슬하게 김대중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거만 보면 박 대통령이 상당히 양심적인 투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정선거가 좀 횡행할 할 수도 있는데 박 대통령은 그런 걸 엄단했어. 저는 그게 박 대통령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거든. 70몇만 표. 근데 그 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대통령 독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선거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게 하겠어? 그렇잖아. 부정해서도 하지. 근데 절대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길로 자기는 가겠다. 마지막에. 그 참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 대통령은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딱 원칙대로 쓴 거야. 근데 딱 칠 뻔했어. 꼭 칠 뻔했어. 그런데 박태선이가
5.16 혁명을 박 대통령이 했을 때 박대성이가 사형 선고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점 형무소에.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뭐 이런 단체에서 그냥 실 고발해가지고 박대성이가 사형 받게 돼 있었는데 이미 뭐 제명이 무거웠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사형 결재가 올라갔지. 군사 이제 혁명에서 최고의 이제 의장인데 아니, 오늘 보니까 박대성이잖아. 아니 왜 생년월일 나하고 똑같아? 박대성이 이걸 봤어. 아니 이 사람이 나이가 나하고 같으네. 이거 왜? 아니 생년월일도 같으네. 이제 대통령이 그걸 처음 봤어요. 3일이셨군요. 딱 보고 나서 아니 이 사람 죽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하고 같은 사주가 뭐 사형을 받았다? 야 이거 안 돼. 대통령이 그 이유야. 내하고 같은 사주와 같은 시에 난 사람이 사형을 받았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 야 석방해. 바로 석방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 대통령한테 빚을 갚은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두고 박 대통령한테 빚을 갚은 거지. 그러니까 막 시험공장, 간장공장 뭐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막 대통령 경제 일으키는데 협조하고 투표 그냥 몰표로 몽땅 받은.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그게 참 희한한 인연이야. 윤보선 대통령만 있어서 그냥 이건데 기독교고. 근데 박태선은 좀 약간 이단. 날리는데 이게 혁명이 나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자기 뭐 명대로 살다가 죽었잖아. 그것도 대단한 그 인연이라. 아주 걱정이잖아. 그런 게 있었죠.